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증시는 이제 상승 마감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제 장중 내내 막 이제 심하게 흔들다가 그죠? 네. 이제 끝날 때는 이제 마지막에 확 올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털렸을 겁니다. 왜냐면 장중에 무슨 저기 그 수타 짜장면 아시죠? 수타 짜장면 주방장, 네, 주방장이 무슨 면발 뽑듯이 면발 뽑을 때 왜 그 면을 막 굉장히 막 그죠? 네, 두들겨 패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 주방장, 네, 그 수타 짜장면 만드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면가락 뽑듯이 증시를 출렁출렁하게 해놨거든요 오늘. 그랬더니 개인들 오늘 많이 털렸을 거예요. 그 세력이 이제 오늘 패닉에 빠진 개미들을 지금 털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어제 했던 얘기 2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왜 외국인이 팔지도 않았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죠? 네. 이상하다. 외국인이 팔지도 않았고 기관도 샀고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지느냐 막 그런 얘기 했었죠. 오늘 이제 그 2탄입니다. 2탄. 네. 보시고 그 이제 음봉이 이제 그 개별 주가에서 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 좀 들으시라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건 맨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오늘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건 뭐냐면 나스닥 미니 선물인데요. 그 아직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대충 몇 퍼센트 상승 출발할지 또는 하락 출발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면은 미국의 나스닥이 1.3% 급등 출발을 할 것 같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1.3% 오르고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오늘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일 아침에 결과는 또 봐야 되겠지만요, 그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는 미국이 뭐 그냥 끝났어요. 뭐 특별하게 뭐 저기 한 건 없었고. 자, 일단은 해외 증시 보시죠. 어제 미국이 다우 지수가 1.1%, 자, 여기 보시면 예,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지수 여기 다우 지수인데요. 다우 지수가 이제 1.1%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그죠? 그래서 전저점을 조금 깨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는 전저점을 깨진 않았는데 여기도 0.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떨어진 건데요. 그 아무튼 이제 하락 마감했잖아요, 미국이.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도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국채금리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통상 미국의 국채금리가 저렇게 막 급등을 하면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무서울 정도로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환율 급등하듯이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우지수가 떨어져요. 그게 뭐가 이상하죠, 그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뭐 이런 이제 국채금리가 있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면은 나스닥이 항상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국채금리가 그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떨어지고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추해 보자면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 덜 빠졌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하향, 그러니까 밑에서 키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키 맞추기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미국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있죠. 그 요즘에 거의 뭐 매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도 달러가 급등했어요. 자, 어제 뭐 영국 파운드와 난리 났었고요. 엊그제 이어서 어제도 달러가 이만큼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 비상이 걸렸겠죠. 왜냐면
달러가 달러가 또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급등할 거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지수가 미국이 또 다우 지수가 전저점을 깼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급락하겠다. 아침에 이제 그런 공포 심리가 좀 많았겠죠, 그죠? 실제로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가 많지는 않은데 반대 매매가 좀 나오더라고요. 나을 만도 하죠, 그죠?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지수가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급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 0.1%였어요. 생각 같아서는 막 더 급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아침에 시작은 플러스 0.3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진 것만큼 더 떨어져서 출발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네. 일단 약간 떠서 출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완전히 묵사발돼 있어요. 묵사발. 응? 묵사발이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유튜브 보니까 이상하신 분이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누가 이상한 걸 써놨네. 맞으면 저기 1번 찍어보시고. 네. 그죠? 네. 심리가 망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 이분 모르거든요. 뭐 제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유튜브 쪽에 보니까 누가 이상한 걸 써놨네 지금. 응? 운영자가 지워놓긴 한 것 같은데 네. 방송창에 뜨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망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글 쓰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안 된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 바닥에 나온다라고 짐작을 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잠깐만요. 잠깐 여기 그 지수 얘기하다가 잠깐 끊고 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요. 지금보다는 좀 더 훨씬 전에 옛날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오면 지수가 바닥을 잡았는 줄 아세요? 궁금하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2번 찍어보세요. 네, 얘기해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네. 누구 자살했다는 뉴스 나오면 주식 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바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주식 때문에 실패해도 자살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기사가 잘 안 나와요. 저기 주식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분이 있긴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식시장 폭락하면 뭐 누구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기사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아우 시끄러 죽겠어 그냥. 그런 기사는 요즘에 기사도 아니에요.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네. 정치권 얘기는 하지도 맙시다. 거기는 뭐 모르겠어 거기는 진짜. 네? 정치 얘기는 하지도 말고요. 네. 요즘에는 그죠? 네. 어지간 사람을 그냥 죽여서는 뉴스에 안 나와요. 그죠? 네. 뉴스가 요즘 세상이 이제 흉악해져가지고 그런 뉴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유튜브 한쪽도 지금 뭐 누가 글 써놓은 것 같고 이쪽도 그렇고 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글 써놓잖아요. 저런 글이 많이 써져 있다 그러면 저게 옛날처럼 뉴스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심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글을 누가 썼네요 지금. 네, 저를 욕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게 글을 저도 이제 아까 뭐 읽어봤는데 저를 욕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냥 신세한탄 하시는 글이에요. 네. 아무튼 이제 개인들 심리가 완전 묵사발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자 보시죠. 오늘 여기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천억 정도 팔긴 팔았는데 이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2천억 순매도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로 따지면 그냥 평상시에도요. 지수가 뭐 조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팔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라니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많이 팔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지 다른 쪽은 크게 팔지도 않았어. 코스닥은 또 샀고요, 그죠? 선물을 좀 팔긴 했는데 뭐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네. 네. 영어로 얘기하면 little.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아무튼 아주 조금 찔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관 있죠. 기관이 웬일로 또 막 사줘요. 네?
평상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수급이 괜찮았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자 보세요.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이 아침에 조금 팔다가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기관은 아침부터 좀 사다가 그냥 그 상태 유지하고 있다가 오후에 좀 더 사고 끝냈어요. 코스피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 수급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요동친 게 없는 걸로 보이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아래 꼬리를 잘 보시면 오늘 플러스 0.1에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자,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중국집 그 요리사 수타면 그죠? 네. 그 면발 뽑는 분들 그죠? 네. 그 비유를 들었겠어요. 주식시장이 오늘 그런 식으로 밀가루 면 뽑을 때 왜 패딩 긁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막 출렁출렁 거리는데 보고 있는데 진짜 네.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한탄. 네. 한탄이라기보다 탄식을 했죠. 네. 이게 뭐냐 이게. 아침에 여기가 9시에요. 시작. 확 올려요. 확 떨고요. 10시 전. 네. 10시. 여기가 플러스 뭐더라? 하여튼 지수가 아니, 플러스는 아니지. 하여튼 지수에서 올라가요. 이거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또 곤두박질 쳐요. 확 올라와요.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오고 확 떨어져요. 여러분들 개별주가 있잖아요. 개별주가 이런 식으로 분차트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 종목도 뭐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막 좀 움직여 주잖아요. 장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10%짜리 10% 정도 수익은 무조건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막 출렁출렁 거린다. 그러면은 하루에 그냥 여러분들 보유 종목 갖고 단타를 쳐서라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이 난리를 지긴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맨 마지막에 확 올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갖고 노는 거예요. 코스닥은요 더 심하잖아요. 코스닥은 아까 최대 몇 프로까지 빠졌었냐면요. 코스닥은 잠시만 마이너스 1.5인가? 네.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1.5%까지 빠졌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최대는 플러스 1%인가 그래요. 최대는 플러스 1.1, 최저는 마이너스 1.5인데 분차트 보세요. 1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똑같이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침부터 똑같죠? 네. 이 난리를 지은 거예요. 여기가 아침에 플러스 1, 여기는 12시죠? 점심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난리를 지기고 2시 넘어서 전저점을 깨면서 지수가 더 폭락할 것처럼 여기가 2시 한 40분인가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에 확 끌어올린 거예요. 갖고 논 겁니다. 왜 이게 기가 막히냐면요. 보세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어요. 아침부터. 아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수가 저 변동성을 저렇게 난리를 지겨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해외 증시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열리는 나라들. 네. 일본 있죠? 일본 하루 종일 플러스였어요. 끝날 때도 플러스였고 0.5 그죠? 호주 상승 마감, 중국도 상승 마감, 심지어 대만도 상승 마감. 그러니까 동시간대 열려있던 증시가 다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혼자서 저 난리를 지긴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가세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흉봤잖아요. 응? 너무 그죠? 네. 저기 뭐 약하다고 심리가.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크게 판 것도 없는데 출렁출렁 거려요. 하다못해요. 가상화폐 있죠? 요즘 자꾸 가상화폐 얘기 드리는데 가상화폐 투자하지 마세요. 네. 가상화폐 투자하시면 저기 진짜 되게 힘드세요. 근데 보시면 가상화폐 쪽을 보여드릴게요. 네. 가상화폐도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그죠?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다는 가상화폐도 가상화폐입니다. 끝에 보세요. 그냥 조금씩 오르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멀쩡했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제가 이따 급등 출발했는데 비트코인도 멀쩡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난리를 지금 우리나라만. 왜 이러냐 이거예요. 개인들 심리가 완전히 묵사발되세요. 묵사발. 그러니까 이 와중에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태까지 버틴 게 억울해서 못 팔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죠? 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다 하셨으니까 돈도 여러분들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게 지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 급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남들 그냥 시속 한 50km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 그냥 혼자서 그냥 그죠? 네, 길 막혔는데 시속 100km로 가고 싶으니까 난리를 지기는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하니까 막. 개인들이 지금 분노에 차이 있어가지고 더 지쳐 있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나라 개미들 많이 털었어요. 어제는 이제 갖다가 밀어버려서 개인들이 완전 녹아내려서 그런 거고 오늘 완전 묵사발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만 이랬어요. 우리나라. 딴 나라 멀쩡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딱 장 끝날 때쯤에 확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날아오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오늘 밤에 잘 끝나주면 나스닥에서 만약에 양봉이 좀 센 게 나와준다면 가정입니다. 나와준다면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쌍바닥 찍고 제발 그만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투매 급락이라는 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개미들 털라고 나오는 건데 개미들이 지금 우리나라 엄청나게 털렸거든요. 오늘 장중에 그 막 출렁출렁이는 거 보면서 제가 뭐예요? 탄식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서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뭐로 나왔냐면 그만 좀 팔으라고. 저도 모르게 방송하다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있다가 낮에 이제 시황을 보고 있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파는 거예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만 좀 팔아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탄식을 한 거예요. 아이고야 완전 묵사발 됐구나 완전. 심지어 완전 묵사발 됐구나.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묵사발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이 바닥인지 아닌지 알아맞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지금 이제 나스닥도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는 나스닥 따라가요. 나스닥. 그래서 가상화폐는 보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저기 나스닥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재 유럽 증시 보시면 독일이 한 0.5%, 프랑스 0.6% 오르고 있어요. 유로스톡스 50 그 지수도 0.6%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상태로만 가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이제 묵사발이 됐는데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눈과 귀를 막고 뉴스로부터 달아나셔야 돼요. 힘드시니까 뉴스 더 많이 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뉴스에서 달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정치권 뉴스 재미없죠, 그죠? 네, 보지 마세요. 네, 아유, 네. 제가 어지간한 정치 테마주들도 좀 하기 때문에 얘기를 정책주도 하니까 얘기를 간간히 해드렸는데 요즘에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뉴스를 안 봐요. 정치 뉴스를 거의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혈압이 상승해요. 그래서 네, 안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전 정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싫어했어요. 근데 그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심지어 대통령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북한의 주식시장이 있었는데 북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난리가 났었을 거다. 우리나라 연기금을 명령해서 북한 주식시장을 도와주라고.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주식시장이 급락해가지고 지금 환율 급등하고 난리가 났는데 정치 얘기 딱 1분만 할게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물론 이제 경제부 총리가 한마디씩은 하지만 국회의원들 아무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껴가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진실 공방을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니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진짜 요즘 꼴 보기 싫어요. 낯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네. 저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맞으면 저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저를 국회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네. 저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셔야 돼, 그죠? 네.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네. 살면서 그죠? 정부가 주는 보조금에 의지하고 안 살 만큼 돈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우 나 애들한테 응? 저 손 벌리기 싫어서 내가 좀 노후를 좀 저기 하고 싶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더 힘을 내세요. 왜냐하면 저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나라님 누굴 믿고 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그런 거 없어도 그죠? 네. 여러분도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은 돈을 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세요. 아셨죠? 네. 이겨내셔야 돼. 힘들고 지쳐서 막 손절하고 싶고 막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네. 그때 정치인들 저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누굴 믿고 살겠어요? 그죠? 네. 돈이 좀 있으셔야 돼. 지금은 돈이 없으면 살기가 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눈과 귀를 막고 뉴스로부터 달아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군중, 즉 대중들과 같이 있다고 느끼는 즉시 그곳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뉴스와 개인 군중들 있죠? 네, 거기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황은 여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만 요란하게 흔들었는데 그 원인은 개인들 심리가 묵사발돼서 그런 것 같다. 네. 우리를 아무도 안 도와준다. 정치인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돈 버셔야죠. 돈 버시는 방법은 일단 자리 지키시고 네. 뉴스나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도망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보통 개인들은 거꾸로 하죠. 이럴 때일수록 뉴스를 더 많이 보시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예요? 음봉 해석법 요거를 지금 뒤에 제목에다 달아놨는데 장대 음봉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그 오늘 그 이 얘기를 우리 회원들 특히 문자반 회원들한테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여기 문자반 그거 뭐야 그 무료 회원들도 그냥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들으시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네. 오늘 꼭 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했어요. 네. 요즘에 음봉들을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많이 맞았고, 그죠? 네. 자, 일단 지수는 치우고, 네. 종목들을 놓고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자, 네. 삼성전자 저리 가고요. 네. 삼성전자가 좀 안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그, 이제 요즘에 그 진짜 같은 가짜 음봉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말을 다시 해볼게요. 진짜 같은 가짜 음봉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음봉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장대 음봉인데, 그죠? 큰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음봉이면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진짜 같은데 사실은 가짜. 세력에 팔고 나간 것 같은데 거꾸로 세력에 산 음봉이 또 있어요. 좀 이게 좀 굉장히 이거는 좀 수준 높은 강의인데 최대한 종목을 갖고 와서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3개를 준비했는데 최근에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게 그 저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죠? 자, 요거 보세요. 현대 에버다임을 먼저 볼까요? 현대 에버다임인데 갑자기 이게 작년이죠. 작년 여기 7월 달쯤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때 장이 좋았죠. 그때까지. 그러다가 떼굴떼굴 좀 떨어져요. 근데 위치가 뭐냐면 그냥 알게 모르게 연초부터 여기가 4,000원쯤 되겠네요. 여기가 8,000원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리도 없이 그냥 쭉 두 배 올라갔어요. 6개월 동안 두 개 올라가고
위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8,100원을 찍고 장렬히 전사했어요. 네. 이거는 세력이 들어왔다기보다 그냥 뭐 거래 터뜨리고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쉬엄쉬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뒷산 그냥 등산 가시 뒷산에 그냥 운동 삼아 좀 올라가시듯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려놨어요. 2배 올라갔고 거래가 많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떠있다 떨어집니다. 그럼 뭐겠어요? 조정이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조정이거든요. 자 떨어지다가 대량 대량이 아니라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죠. 캔들이 뭐냐면 13% 급등 출발해서 22%까지 올라갔다가 직전 매물대에 걸려서 걸리죠. 여기 우리신 분들 많으니까 돌파 못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올라간 거 상승한 거를 다 반납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뭘까요? 좋은 양봉일까요? 나쁜 양봉일까요? 거래량을 일단 보시고 매물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죠? 끝날 때 캔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윗꼬리가 긴지 짧은지 몸통이 긴지 짧은지를 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모양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이게 중요하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이게 들었다 놨는지 재료도 그죠? 알면 좋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뉴스 찾아볼 것도 없어요. 뭐 정확하게 원하시면은 찾아봐도 되겠지만 작년 11월 달인데 아침에 13% 급등 출발했다가 22%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다 반납하고 0에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대충. 그죠?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별로 없죠? 근데 딱 어디까지 갔다고요? 여기 물린 사람들 매수가 밑에까지 갔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차트를 딱 보는 순간 1초 만에 딱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겠어요? 전날 어떤 이슈가 있어서 호재가 있었겠죠? 호재가 있어서 시간 내에서 급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13%나 떠서 출발하죠. 그죠? 그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일단 아침에 쭉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때린 거예요. 매물대니까. 누가 단기로 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세요. 거래량이 조금밖에 없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분차트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건 그냥 분차트 이거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는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붕 떴다가 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거래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초단기 급등. 근데 그러고 나서 주르륵 떨어지죠? 그땐 지수가 하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호재도 굉장히 그냥 뭐 단발성 그죠? 짧은 단발성 호재였을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뭐 매집한 흔적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예요? 그냥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아닌 호재가 나와서 들었다가 높고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 무슨 뉴스가 있는지 분차트 안 봐도 대충 이렇게 한눈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음봉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싶으시죠? 네. 요즘에 그러니까 음봉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면 음봉이랑 친해지면 돼요. 음봉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들고 계시면 그죠? 음봉이랑 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음봉 많이 맞으셨죠? 그죠? 네. 그냥 묻자고요 그냥 웃을 일도 아니지만 네? 어제 음봉 많이 맞으셨잖아. 그죠? 네. 그 음봉이랑 어제 친해지신 거예요. 근데 음봉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양봉이 질투를 해요. 희귀 질투를. 왜 음봉이랑만 노냐고. 나랑도 놀자. 그러면서 그 음봉이 다 이제 빨갛게 바뀌어요. 양봉이랑 또 친해질 기회가 생겨요. 양봉이랑 또 친해질만 하면은 또 음봉이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수익 났다가 조정받았다가 수익 났다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쓰잘데기 한마디로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온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냥 공기는 되게 길어 보이지만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 그죠? 네. 1월달 올해 1월달에도 증시가 급락을 해가지고 더 떨어지죠. 여기는 7,000원인데 여기는 4,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튀어나온 거예요, 저게. 갑자기. 자, 근데 3월에 갑자기 음봉이 하나 또 튀어나와요. 근데 이때는 이슈가 뭐가 있었어요?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러시아 전쟁.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막 날아다니고 막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때 이게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뭐 구체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건 혼자 들었다는 거니까, 그죠?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건설 기계 보지 않습니까? 네, 현대 에버다임인데 그러더니 이 음봉이 나오고 이 음봉은 꼬리가 더 길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29.3%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상한가 고까지 갔다가 다 끌려 내려와서 오히려 마이너스 1%에 끝납니다.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이거 물리신 분들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그죠? 네.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뭐 하겠어요? 다 이번에 양봉을 만들어서 옆으로 돌돌 돌리죠. 처음에만 거래가 있고 뒤에 거래가 없는 거. 전형적인 이제 눌림목인데 이 눌림목이 시작될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든 다음에 눌러가지고 급등시킨다라고 많이 배우셨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세력이 괴짜거나 그죠? 아니면 개인들이 지금처럼 패닉에 빠져서 그죠? 네. 그냥 뭐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개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투매가 나오고 힘들 때 있죠.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종목이 안 달려들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빨리 떨고 내려고 별짓을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센 음봉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현대 에버다임이 이게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까? 거래도 여기만큼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거 뭐 가겠나 싶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보니까 또 그러고 가겠나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매집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해놓고 준비가 안 돼 있던 거니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게. 준비를 해놓고서 나중에 난리잖아요. 이게 몇 프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2배 올라왔잖아요. 여기 대비 2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날려버린 거예요.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의 캔들은 처음에 이제 그냥 아무 영향가 없는 가짜라기보다 영향가 없는 그냥 음봉이었지만 이거는 뭐예요? 돌려 세워서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군데군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런 게 나올 때는요, 좀 힘들어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희 방에서 이제 그 했던 것 중에 샘표가 있어요. 샘표가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많이 낸 겁니다. 2번이나.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냈던 거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사자마자 20% 넘게 상한가 갈 뻔했었어요. 근데 물량을 다 안 팔고 들고 있었거든요. 사자마자 25% 급등했다니까요. 사자마자. 근데 그 다음날 20% 급락을 해요. 17% 급락을 해요. 이게 뭐예요?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니까 아까 현대 에버다임 들었다 놓을 때랑 똑같이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근데 현대 에버다임은 음봉으로 이제 긴 꼬리 달린 음봉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거는 스타트를 뭘로 끄는 거예요? 양봉으로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음봉을 집어넣으면서 개인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나가. 이러면서. 들썩들썩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봉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개인들이 패닉에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돼 있어서 음봉이 많이 나옵니다. 음봉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셨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작한 거 이제 갈라고. 빨간 거 먼저냐 파란 거 먼저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다스코도 이제 똑같은 그 저기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니까 급등 요것도 이제 거의 한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하는 2배 간 거 맞는데, 그죠? 네. 2배 정도 2배가 좀 안 되겠다, 그죠? 네. 2배 가까이 올라간 건데, 이 3, 4개월 전 요 음봉이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는 잘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매집을 시작한 음봉이다.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4번. 예스는 1번, 노는 4번. 자, 빨리 찍으시죠. 시간은 또 가고 있으니까. 막 찍으세요. 공짜고 틀려도 네, 뭐 생활기록부에 하나도 안 나와요. 매집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4번. 헷갈리시죠? 네. 네. 다 찍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매집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집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을 23%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전날 뭐 기가 막힌 호재가 있었겠죠. 근데 그대로 그냥 눌러버려요. 그 매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그 현대 에버다임 그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처음에 나왔던 음봉 있죠. 그거랑 거의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특별하게 뭐. 다스코가 이게 그 아까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갔는데 아까 그 현대 에버다임도 똑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잖아요. 그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언제요? 3월이에요. 여기가 3월이거든요. 3, 4월 달에 움직이고 쭉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스코는 3, 4월 달에 특별하게 거래가 조금 늘긴 했는데 특별하게 뭐가 없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거래가 조금 보이고 양봉 나오면서 움직이더니 그때부터 슥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현대 에버다임 잠깐만요. 이 상태 이 상태였죠. 네. 이게 다스코는 이제 5월부터 캔디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네. 이거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 들면서 올라갑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아까 똑같이 기간을 보면 이렇게죠. 네. 그럼 뭐예요? 현대 에버다임은 전쟁 터지고 나서 준비를 좀 해놓고 있다가 4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대장이에요?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이었고 다스코가 동생이었던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네. 그러니까 다스코 아까 그 음봉은 그냥 의미 없는 음봉이다. 네. 현대 에버다임이 가는 거 보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냥 형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에버다임이 형이고 다스코가 동생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해인인데 해인이 이게 보면은 그죠? 이거는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것도 똑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4월 말 5월 초에 살짝 들었다 놓고 상한가가 튀오르면서 쭉 가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신경 쓰이는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1%짜리 장중 최대 마이너스 13%까지 하락했던 음봉이에요. 그러면 이 음봉은 왜 나왔었을까요? 급등하기 한 달 전쯤에 그죠? 나온 이건 전쟁이 시작됐을 때인데 갑자기 잘 이게 보세요. 잘 가다가 야물딱지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팍 빼요. 자,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세력들이 개인 속이려고? 아니면 뭐 이거 왜 생겼을까요? 제가 볼 적엔 그래요.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거래가 좀 있긴 있는데 회사에서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지금 이거를 뭐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멀쩡하게 그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막 잘 올라가던 주식이 왠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서 이제 추천하잖아요. 그럼 차트 보시고 그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조만간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사도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많이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뿐이지, 진짜 신용미수 몰빵 치는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사고 쳐요. 원래 사고 치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자, 그다음부터 여기 올라왔죠, 그죠? 네. 차트 예뻤어요. 근데 이제 한 대 후려치는 거예요. 퍽! 평상시보다 거래도 있잖아.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다 끌어내렸으니까. 근데 이 난리를 지기고 며칠 뒤에 양목 나온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러고 눌림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눌림목을 한 번 더 세게, 이제 왜냐면 여기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게 가고 있었으니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상한가 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도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후발주자인데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것도 100%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음봉들을 지금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마 이런 음봉을 많이 맞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큰 수익인데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요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때려버리죠. 네. 이런 음봉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기도 보면 그때 지수 투매 나올 때 막 이런 음봉 나왔는데 결국엔 다 회복돼서 올라오잖아요. 시간 싸움이에요.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일해서 버는 돈 있죠? 네. 그거보다, 그 시간보다 금방 그보다 훨씬 짧아요.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급하게 먹은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네.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이런 음봉 저런 음봉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류의 음봉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러나 고점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 맞으면 이제 혼미한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 맞으면, 옛날 꼰드 선수 누구예요? 꼰드 선수한테 한 대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주먹이 센 친구 하나 있었는데, 글러브 끼고 시합하다가 한 대 맞았는데, 헤드 기어를 쓰고 한 대 맞았는데, 세상이 세상이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진짜. 네? 꼰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번 이제 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주먹 센 친구한테 한번 했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건데 잘못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올 때는 겁먹지 마세요. 바닥에서 나올 때는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봉들이 있는데, 지금 뭐 떠있는 종목보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죠. 걱정들 하지 마시고 매집을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제 그 3월 31일하고 6월 1일날 그 차트 확인해 보시면 대충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얘기 못하니까. 3월 31일하고 6월 1일 캔들을 보시면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번 더. 3월 31일, 6월 1일입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스닥 선물 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미니 선물이 1.7%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거 다 믿진 않아요. 왜냐면 시작은 이렇게 해놓고 끝날 때 음봉 때리면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별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할 때 보니까 1% 이상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꺼버렸어요. 딱 그냥 컴퓨터 꺼버리고, 내가 속을 줄 아냐 이러면서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이 아침에 막 올라갈 것처럼 그러면 저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왜겠어요? 하도 이제 흔들어 놓으니까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이제 컴퓨터를 그 순간 다 꺼버렸거든요. 안 보겠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달라요? 하락만 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니까 아침에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오르고 있는데, 뭐 기대는 가져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일점 진짜 이 상태로 시작해서 오늘 나스닥이 뭐 2, 3% 이상 양봉 하나 뽑아주면은 조금 수월해지죠. 네. 왜냐면은 나스닥 지수가 급등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달러가 꺾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꺾이면서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말고. 요즘에 제가 되게 재밌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 자녀들 그죠? 자녀들 장성해서 이제 다 출가 시켰는데 시집장가 보내셨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오면 그 그러니까 아드님 따님들 이제 집에 오면 그렇게 반갑다면서요. 그죠? 손주들 데리고 오면 더 반갑고 그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그죠? 네, 집에 오면은 반갑다고. 근데 가면 더 반갑다고. 제가 그 표현을 듣고서 한참 웃었거든요. 아, 이게 뼈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가시죠? 네. 이 어르신들 얘기, 어르신들. 네. 키운 저기 애들이 집에 오면은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낯싸기 오늘 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면 더 고마운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별의별 비율 다 갖고 오죠. 네. 아무튼 이제 오늘 밤에 저기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늘 하던 대로 매집하시고 좀 참으세요. 지금은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눈과 귀를 막고 뉴스로부터 달아나셔야 됩니다. 네. 안 보시는 게 사는 겁니다. 저도 이제 평소보다 저는 전문가니까 이제 뉴스를 항상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평소보다 뉴스 보는 양을 진짜로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줄였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저도 살고 싶어서요. 뉴스 보는 게 괴로워요. 전문가라서 보긴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를. 네.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아셨죠? 네. 내일 또 8시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실장님이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도 계속 더 오르고 있죠 지금. 좋아요. 아, 잠깐만요. 여기 미국 달러 지수 여기 나오는데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네요. 이거 좀 빨리 꺾였으면 좋겠어요. 달러가 꺾여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무소TV 김 실장님이 네, 변동성 장에서 네, 반등하는 개별주들 뭐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계속 그거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된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김 시장님 그 방송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저희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